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거나 바꾸기만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더 심란하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왜 내 마음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새해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였다. 종편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유시민 씨와 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오랜 친구라던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치 적처럼 공격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었다. 심지어 그동안 자신과 적대적 진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지식인, 양식 있는 이 시대의 지성으로 추앙을 받는 상황도 벌어졌다. 본인도 별로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모두 갈팡질팡하는 느낌이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진중권 씨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진중권 씨를 보는지 알아야 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화제를 돌린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마음과 심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의 마음은 나와 다르지 말아야 해, 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옳아 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자신의 마음인 줄 모른 채 따로 마음이 있는 듯 찾는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진 생각이나 믿음 또는 이 마음을 반영한 행동이다. 19세기 말 초기 심리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마치 물리적인 고정된 대상으로 생각해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연구하려 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몸을 탐구하는 의학자처럼 신경이나 뇌 속에 마음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하지만 마음은 뇌나 신경이 만들어내는 실체가 아니라 각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통 자신이 막연히 믿고 있는 기대나 통념적 생각들을 자신의 믿음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독립적인 마음이 아닌 누군가의 아바타로 살기 때문이다.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간 경우를 상상해보자. 의사가 편두통이라 진단하면서 처방전을 준다면 대부분은 자신이 두통이라는 병의 치료를 받았다고 믿을 것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전문가라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의 이름을 얻는 것이다. 심리학자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묻는 것도 이와 같다. 진중권 전 교수가 유시민 씨와 언론 토론을 한 후 자신과 토론할 사람은 다 받아주겠다고 공언했다. 그에게는 왜 토론을 해야 하는지, 토론할 문제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듯하다. 이미 답정너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작 자신이 왜 그렇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듯하다. 인간이 자기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신과 분리된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17세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된 이런 인식은 20세기 개인주의로 발전했다. 사생활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게 살게 된 21세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닌 너 마음을 알라는 경구를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새해에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 선전, 선동, 막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쉽게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막연히 믿으려는 좀비가 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여의도, 광화문, 서초동 거리 곳곳에서 몰려다니는 그분들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신이라는 절대자의 복제가 아니며 각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한 지도 수백 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잃은 상태에 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모른 채 무작정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외부의 기준이나 틀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사는지 새해와 함께 찾아야 할 것 같다. 나의 살 길은 내가 믿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WPI 공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다. 뭐 이래가지고 WPI가 뭔지 이게 궁금해서 참가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거부터 좀 궁금한데 WPI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니 한번 공부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열심히 설명했던 어떤 상담을 내가 나의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로 생각하고 또 그걸 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상담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 상담가가 될 것인가. 대개의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가 심리 상담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전문 상담가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의대를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면 전문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심리 상담가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는 말은 마음을 다룬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로서 사람의 몸에서 있는 병이라고 하는 거를 약으로 치료한다는 역할을 하는데, 몸이 마음이냐, 가슴이냐, 손발이냐, 뭐 오장육부냐, 뭐 생식기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에서 일어나는 거를 다루는데, 그걸 뇌과 의사, 신경과 의사 이러면 좀 너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이 의대에서 정신과 의사는 우리 머리 안쪽에 있는 신경의 문제, 뇌 종양이 있으면 그 종양을 드러내거나, 또 어떤 사람이 희한한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거는 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을 거다,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약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뇌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나고 할 때 이제 글쎄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일단 뭐 MRI를 찍어보거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건데 거기도 별 표시가 없으면 말로 조금 물어봐가지고 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주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뇌의 문제라고 또 신경 회로의 문제라고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확인은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말로 조금 해가지고 내가 의사니까 네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약 먹으면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도 좀 바뀔 거고 뇌에 좀 충격도 줄 테니까 뭔가 치료가 되겠지 라는 건가요? 네. 정신과 관련된 의사분들이 우리 몸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또 심지어는 우리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든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 마음의 아픔을 내가 치료해주거나 도와준다는 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는 게 뭐고 또 내 마음이 뭐고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난 100년 동안 약 150년 동안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근대 학문으로서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인간이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를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몰랐단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인간은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 말이 맞나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대체 무슨 근거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소크라테스도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 알았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 예 그리고 저는 부처님도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오! 노자도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고 자, 알지 않았어요. 알지 않았을까? 좋으신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지 네 마음을 알아라고 그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부처님은 네 마음을 알아라고 그랬나요? 그게 결국은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진짜 훌륭한 말씀이세요. 네 마음이 바로 너 자신이지 않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마음은 뭔가요?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까요?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저는 누군가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부처님이 부처가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진짜 좋은 말.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한테 물었나요? 우리가 그냥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이 뭡니까? 이런 거를 물었을 때 부처님에게 빌기만 하고 부처님을 찾기만 하고 부처님을 너가 느끼기만 하면 너는 해탈을 하게 될 것이고 극락왕생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부처를 찾는다니요. 그게 뭡니까 하면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마라. 부처는 너 마음속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불교 강의를 하기는 힘들지만은 불교는 상당히 어떤 종교보다도 이 마음에 대한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은 너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유심론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뜻의 마음이에요. 깨달음. 그것이 이제 마음 이꼴 깨달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아니에요. 왜? 너나 내 마음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중국말로 마음심이지 원래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것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마음, 네 마음이라는 마음하고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건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시겠죠. 네? 시. 시. 네, 시. 시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서 씨앗 있잖아요. 씨앗. 씨앗. 아, 일종의 씨앗이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나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의 마음이 뭔가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스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이 듣다 보면 그때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뜻 또는 진리라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마음을 알아라 라는 것은 너가 어떤 사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 삶의 진리를 깨달으면 너가 이 보통 우리가 사단 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인생사에 이 그슬림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는 역사적으로 300~4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한 400년 전에 서양에서도 서양 철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라는 사람 알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는 육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사품이 아니고 내가 신과 분리된 나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잡히면 화형당하거나 파문을 당하는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쥐가 지 마음대로 이 주인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살겠으니까 너는 꺼져! 라고 하는 상황에 됐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금 21세기
해도 여전히 하나님 뭐 지금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이 기독교 분들은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또 사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우리가 근대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게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질게요. 자기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이요? 네. 저는 제 마음이 제 생각과 같다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이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당신 생각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또 누구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제 생각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고 의식이 열려졌을 때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합니다라는 게 생각이 시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제 마음이라고 제가 뭔가 뭐를 바꾸거나 아이한테 인사를 주거나 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제 마음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나를 참 내 마음을 잘 나타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나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라는 거는 누가 한 소리예요? 아니, 제가 한 소리죠.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어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유를 하면 내 마음은 옹달샘과 같아요 하면 아주 멋진 마음에 대한 비유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 옹달샘에 와가지고 매일 아침에 사슴이 그걸 먹고 이 녹용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옹달샘에 와서 뱀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독을 만들어냈어요. 이러면 어떤 생각은 녹용과 같은 좋은 효과가 있는 약효가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뱀의 독이 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 기분이 어떠세요? 내 마음에 대해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은 때때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치명적으로 죽이는 독이기도 한 마음이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내 건지 분명히 내 건데 내 게 아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예로 들은 거예요. 내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할 때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그게 당신 마음만 그렇습니까?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신 마음이나 다른 사람 마음이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그러면 당신 마음은 뭔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마음 공자님이 이야기하는 마음 노자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공자님이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으면 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도 별로 거슬리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은 나이 60 넘으면 다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또는 뭔가 통달을 했거나 누구에게나 마땅히 그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마음이 어떤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알고 싶을 때는 누구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 어려움, 문제, 그거에 관련된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심리학에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WPI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노자가 이야기하는 마음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위대한 성현들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만일 그 이야기를 네 마음을 알라라고 했다면 여전히 소크라테스가 가진 의미에서의 마음이나 너 자신이라는 것은 네 꼬라지, 네 신분, 네 처지를 알아라 라는 정도지 네 마음을 알라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너 자신을 돌아봐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통 옛날로 이야기하면 너 출신 성분이 뭔지 너 집안 환경이 뭔지 네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뒤로 도망쳐야 될 건지 네가 땅 밑으로 숨어야 될 건지 소위 말해서 나서야 될 때인지 조용히 있어야 될 건지 그거를 알아야지 쓸데없이 나섰다가는 목 잘려 죽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 마음을 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열반의 경지에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불교라든 사실은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괴롭지 않으면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리고 종교는 힘들지만은 야 잔소리 하지 말고 좀 내 말대로 잘 따르면 너 지금은 힘들더라도 네가 죽고 나면 엄청난 보상을 얻을 거야. 그래서 지금 내 말 잘 듣고 지금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종교라는 것은 상당히 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생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이 도구가 되는 것이 종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개개인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열받으면 그러면 너 강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잡아넣어서 집어내는데 그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지가 억울하겠어요? 그럴 때 대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왜 사나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거의 모든 종교는 그래도 참고 살아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언제? 네가 하늘나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WPI 워크숍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요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또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무 마음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내가 어느 집안에 엄마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런 이야기 그거는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그거 말고 우리 계급장 다 떼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자기소개를 한번 하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했거든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